네, 안녕하세요. 네, 문병용입니다. 여기 되게 거창하게 CG의 세계라고 해놔서, 워낙 요즘 뭐 CG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하다 보면 또 극한 직업처럼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관심들 많아서 오신 거를 환영하고, CG의 세계로 온 거를 환영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뭐 CG를 하진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는 이제 CG, 그리고 VFX라는 용어, 여기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고 쓰임새도 지금 요즘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관심도도 많고, 뭐 유튜브라든가 다른 채널이나 어디 뭐 SNS 커뮤니티 보면 너무 많아서 사실 더 전문가가, 일반인들이 더 전문가들도 많을 정도로 이제 CG가 활성화되고 많아졌는데, 일단은 CG를 하게 되는 이제 동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지, 나한테 옷이 맞아야지 무슨 일이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영화, 시리즈물, 드라마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CG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릴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운동, 스포츠 마찬가지로 예술 문화 활동 자체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를 좀 초반에 좀 해드리고, 뭐, 아직은 이제 학생들이고 나이도 어리고 지금 공부들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궁금한 게 많을 테니까 질문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왜 CG를 해야 되고, 뭐 CG의 역사가 어쩌고 이런 거는 사실은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CG를 했을 때 왜 CG를 하면서 이게 더 CG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게 왜 CG를 사용하면 해야 되고, 내가 왜 CG를 해야지 이 작품들이 더 좋은 작품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런 좀 베이스적인 기본적인 것들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글이라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근데 그 글에 대한 거를 저희는 뭐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든 촬영을 통해서 만들든 이런 거를 텍스트에 대한 시나리오, 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이제 저희가 후반 작업이라고 하는 CG를 통해서 만들 때 이거를 시각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는 그냥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다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뭐 우주도 만들고 뭐 날아가는 우주선도 만들고 뭐 이렇듯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려면 모든 보이는 거를 시각화가 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소위 우리가 아는 한국말로 미술 감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총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연출하는 감독이겠지만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하고 촬영을 위해서는 촬영 감독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컴퓨터라든가 뭐 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후반 작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했을 때 사전 단계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고요. 사전 준비하는. 그리고 이제 통상 제작 촬영 들어갈 때는 이제 보통 촬영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덕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CG, 뭐 편집, 뭐 요즘 이제 색보정 DI라고 하죠. 그런 것 포함해서 믹싱까지 해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CG는 옛날에는 진짜 양념에 가깝고 데코레이션하고 좀 도와준다는 개념이 됐는데, 요즘 CG는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서 이제 전체를 AI로 표현되는 어떤 생성형 AI도 생기듯이, 지금 CG 갖고만도 만드는 영화제 한 부스도 생겼고요. 최근에 했던 이제 부천 영화제는 섹션도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1인 연출, 감독, 제작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건데, 그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CG의 도움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한국말은 미술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 근데 이제 VFX라든가 CG를 알면은 더 좋을 수 있는 상황들. 그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줄게요.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촬영하는 사람하고 연출하는 사람하고
미술 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라는 이 3인방이 존재를 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글을 갖고 텍스트에 대한 이해, 글을 이해해야지 이 장면을 어떻게 찍고 처음부터 끝까지 엔딩까지 어떻게 그림으로 촬영하고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직업이 촬영 연출뿐만 아니라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에 관한 거를 A부터 Z까지 그림에 대한 거를 전부 디자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미술 세트가 있겠죠. 세트도 있고, 그리고 야외에서 촬영하는 로케이션에서 그런 밖에 야외 씬을 찍는 그런 로케이션 촬영이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크로마키라든가 어떤 특수 효과를 위한 크로마키 촬영, 스튜디오 촬영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야외에다가 세트를 짓는 걸 이제 오픈 세트라고 해요. 그런 이제 예를 뭐 듣도 보다 못한 동네를 만들어야 되면 이제 그런 거를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모든 프로덕션 디자인에 속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CG랑 연결되고 중요하냐면은 뭐 일제시대라든가 시대물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낡고 뭐 건축물 자체가 지금 구조하고는 틀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이 뭐 한옥마을 정도 빼고는 그런 이제 집들도 없어지는 추세고, 산동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에 많이 찍는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그 뭐 김성수 감독님이 얼마 전에 뭐 대박을 쳤던 서울의 봄 같은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케하고 스튜디오하고 오픈 세트를 짓는데 한계가 당연히 있겠죠. 주위에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 뭐 CG로 닦고 지운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닦고 지우는 거를 떠나서 이런 거를 뭐 크로마키를 이용하든 후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관장을 사실은 CG가 아니라 프로덕션 디자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있는 미술 감독이나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후반 작업 CG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직업이 VFX 슈퍼바이저예요. CG 감독 내지는 VFX 슈퍼바이저라고 통칭 얘기를 하고요. 그 모든 거를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계획하고 회의를 해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CG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CG가 아니라 촬영을 해야 되고, 특수 촬영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 같은 이제 VFX 슈퍼바이저예요.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 학교 졸업하고 필드에 나왔을 때, 현장에 나왔을 때 저도 처음에는 영화가 아니라 TVCM이라고 하는 CF를 원래 저도 실무로 직접 컴퓨터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쓰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뭐 몇 억짜리 고가의 컴퓨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뭐 작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런 작업이 의뢰 와서 찍어놓은 영상만 갖고 작업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정확히는 2000년도부터 국내에서 이제 SF 영화라는 타이틀을 건 영화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뭐 콘티 스토리보드도 그리면서 그때 촬영도 하고 CG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슈퍼바이저라는 역할을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나 회사에서 이제 디자이너들, 아티스트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 프로덕션 디자인을 볼 때 이 내용을 알아야지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유튜브라든가 어떤 영화들을 많이 봤지만, 이게 과연 CG였나? 아니면 이게 누구는 뭐 유명한 감독은 CG를 배제하고 촬영을 위주로만 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감독들도 있어요. 대신에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국내하고는 좀 현실하고는 좀 떨어진 어떤 그런 작업 요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건 CG고 어떤 거는 왜 이렇게 찍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프로덕션 디자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익히고 나중에 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까 그 김우범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뭐 어떤 프로그램, 뭐 패드에서 쓰는 것들, 뭐 이런 걸 나열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트렌디고 어차피 변화가 생기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지금 AI가 나오듯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기본으로서 익힌 거는 되게 좋은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더 재밌게 하려면은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응용 프레임 갖다가 메뉴 있는 걸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또 얘기하지만 프로덕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화려하고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뭐 이런 장면은 아닌데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돼요. 네? 네. 보셨죠? 요게 그 시대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는 이제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에서는 저희가 촬영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요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 어벤져스라든가 요즘 나오는 뭐 엄청난 그 VFX가 CG가 많이 들어간 영화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보면 아 저건 CG냐 그냥 알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평범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 뭐그 복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검색대 나오는 요 시퀀스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하고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에 대한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뭐 그 국내 공항도 섹터가 있어서 촬영하기도 힘든데 해외에서 공항에서 찍기라면 사실 뭐 제작비라든가 예산 뭐 일정 때문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그 비행기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복도씬 같은 경우는 여기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찍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외경이 보이기 때문에 뒤에 뭐 비행장, 계류장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뭐 그런 어떤 구조물 그리고 위에 그 막루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위주로 매트 페인팅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어떤 딱 한 커트, 두 커트 때문에 그거를 해외에서 간다든 뭐 섭외를 해서 촬영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요걸 이제 헤드 스태프들 촬영, 뭐 연출자, 그리고 VFX,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같은 경우도 비행기는 섭외가 안 되기 때문에 세트라든가 교육센터 같은 아시아나나 이런 비행기 그 교육하는 어떤 그 내부 한 칸만 만들어 놓은 비행기 내부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공항 장면을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사실은 요 앞에 정성원이라는 인물 빼고 뒤에는 이제 배경하고 벽면 뒤에 인물들은 다 합성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굉장히 힘들게 창고형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외국인 섭외들도 힘들고 같은 날 동시에 그래서 지금 공항이라고 그 저희 나라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공항 뭐 다 한국식으로 바뀌어 있고 뭐 시대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CG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거를 고려해서 장소 섭외부터 촬영까지 일정 다 맞춰서 이제 라이팅까지 맞춰서 한 거거든요. 인물하고 뒤에 보이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구조물들 전부 다 라이팅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CG는 사실은 라이팅이 가장 적절하고 맞았을 때 티도 안 나고 매칭이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했을 때 감독이나 촬영 감독 같은 경우는 후반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CG를 알고 있으면은 다행인데 없을 경우 이제 VFX 슈퍼바이저가 참여를 해서 이런 플랜을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트는 그러니까 미술 감독이라고 하는 이제 세트와 세트 그 만드는 분들은 업체들은 과연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저희가 벽면을 만들고 아까 뭐 서로 주고받았던 여권 주고받는 부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유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도 촬영에 따라 틀려질 테고 이걸 이제 후반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CG 하는 분들이 당연히 참여를 하죠. 근데 매번 그렇게 현장에서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CG 하는 사람들하고 CG 감독들하고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CG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VFX 뭐 슈퍼바이저인 저도 마찬가지고 촬영이라든가 일정 이런 어떤 공간, 시간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은 절대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소스를 촬영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누가 누락이 됐거나 세트를 못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시퀀스의 어떤 작업 자체는 100%할 거를 7, 80%밖에 이제 못 끝내고, 예. 그런 나머지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프로덕션 디자이너고, 그거를 더 많이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CG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덕션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아까 그 오리지널 플레이트 자료가 없어서 요거 이제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하고 특수 촬영이라고 하는 이제 요걸로 이제 겹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보신 것들이 실내였으면 요건 야외 부분들이에요. 야외 로켓에서 찍은 건데, 지금 여기를 이제 그 CG를 활용하기 위한 이제 공간과 장소를 찾기 위해서 비행장을 찾았는데, 저희가 그 오픈되기 전에 양양공항을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섭외를 했어요. 근데 저런 관제탑도 없었고, 그냥 도로만 거의 그 초벌 공사만 해놓은 이제 활주로만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하고 CG 협업이 생겼는데, 배우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이제 김태희라는 배우고, 말을 타기 위해서 훈련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한 번 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비행기를 당연히 이착륙을 시킬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촬영차에 지미지미라는 촬영 장비를 싣고 인물만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미술적으로는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덕션 디자인 개념에서 CG를 활용하자는 방향을 좀 만든 시퀀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작업하는 데는 근 한 달 정도가 걸렸고요. 촬영, 섭외, 후반까지 해서. 그리고 인물과 비행기와의 그 스케일감, 사이즈의 문제들, 그리고 오픈되기 전에 어떤 시설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비행기라든가 보이는 관제탑이라든가 비행기도 실측 모델을 해서 직접 인천공항 계류장에 가서 저거를 카메라로 다 찍고 자료를 규합하기 위해서 매핑이라든가 색깔, 컬러, 볼트 너트, 리벳 있는 것까지 전부 디테일하게 해서 비행기를 만든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촬영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CG 힘을 나중에 도움을 받겠지만, 이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인물과 비행기와의 그 사이즈 문제, 그리고 거리감의 문제, 그래서 저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저희가 사전에 그 시각화한다는 작업이 있어요. 프리 비주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전 시각화 작업을 해서 요거를 인물하고 촬영할 때 인물 그 렌즈 사이즈, 거리, 그리고 카메라의 높이, 속도, 이거를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과 CGI의 어떤 협업 관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거를 본 촬영을 갔을 때는 사실은 시간, 날씨, 그리고 매일 찍을 수는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 시각화를 했는데 그 사전 시각화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뭐 마야라든가 어떤 이제 컴퓨터 그래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 하는 이유는 촬영도 촬영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촬영팀들 그리고 운전을 하는 드라이버 그리고 연출 감독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제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제작부라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언제 이 공항 문을 열어야 되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동선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알기 위해서 프리비주얼이라는 사전 시각화 작업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본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이드를 줘야지 배우가 말을 타면서도 비행기에 인물이 저기 있다고 시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프리비즈라는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에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런 작업 없이 촬영만 해왔으면 비행기를 어디다 심어야 되고 배우는 어디다 눈을 돌리고 시선을 돌려야 될지 카메라는 어느 각도에 어느 렌즈를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건 후반에서 CG를 하기 위해서 렌즈 값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포커스가 인물에 맞았냐 아니면 다른 비행기 피사체에 맞았냐 이런 것까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프로덕션 디자인과 CG의 협업이 필요한 거죠. 이거 계속 한번 맞아볼까요? 사실 말 타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는 없겠죠, 저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지방의 어떤 도로에서 촬영을 한 건데 뭐 승객을 태우고 버스가 논두렁에 빠지는 씬인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촬영은 버스 먼저 찍었었고 위험해서 승용차도 동시에 찍지는 않았어요. 저거는 따로 찍은 거를 합성을 해놓은 건데 굉장히 아슬아슬하잖아요. 아무리 스턴트고 그래도 굉장히 위험하고 한 번에 찍어야 되는 촬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을 때 이걸 움직이는 화면인데 어떻게 동시에 두 개를 찍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트릭도 있고 이게 슈퍼바이저하고 CG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카메라가 지금 버스를 따라 이렇게 갔죠. 네. 이게 움직이는 화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가 고정이 된 거예요. 저 뒤에 보이는 조그만 승용차는 이 고정된 상태에서 저쪽 커브 라인에서 차가 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딱 돼서 버스 촬영이 오케이가 됐어요. 오케이 샷이 커트가 됐으면은 카메라는 픽스 고정이에요. 뭐 약간의 흔들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요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CG 기술을 얼마든지 흔들림 막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에 바로 굉장히 위험한 저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 승용차가 한 번 더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는 지나갔고 버스는 추락을 했어요. 버스하고 승용차는 겹쳐 있었던 부분들은 뭐 2D CG 그래픽 하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딴다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수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이제 CG 작업을 했고 버스는 저러고 나서 사실은 원래 길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카메라가 고정이었기 때문에 원래 뒤에 있었던 도로하고 숲을 이용해서 버스를 덮어버리고 지우게 된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촬영을 한 거고, 그리고 당연히 넘어질 때의 버스는 당연히 저것도 비행기처럼 버스의 뭐 구조라든가 컬러, 색깔, 텍스처라고 하는 그런 매핑 소스들을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촬영을 하고 3D로 만들어서 그 넘어지는 순간에 버스는 지나간 거는 지워버리고 바깥치기 한 거예요, 바깥치기. 그리고 넘어졌을 때 먼지라든가 파편들은 CG가 요소가 굉장히 많죠. 저런 뭐 다이나믹 애니메이션이나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특수효과 이펙트들을 뭐 직접 뭐 빵 터트리는 전쟁 영화도 있지만 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시퀀스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요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얘기해 주는 게 프로덕션 디자인 영역에서 CG랑 협업할 수 있는, 당연히 촬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연출자가 생각하는 버스가 위태위태하다가 차를 피하다가 논두렁에 빠졌으면 좋겠다. 글로는 한 줄 두 줄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겠죠. 그럼 CG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그냥 버스 하나 지나가고 그냥 저희가 넘어지는 건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돼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소부터 해서 카메라 워킹까지 생각을 해야지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CG라든가 무슨 작업을 할 때 촬영을 고정돼서 촬영을 하면 굉장히 쉽겠죠. 작업하는 데는 쉬울 거예요. 근데 광고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2초 이상 인지되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디테일이라든가 어색한 거나 잘 된 거나 다 잘 보여요. 그래서 고정되는 이제 픽스샷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샷은 아니에요. 만들긴 쉬운데 오래 가거나 대신에 디테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젊었을 때부터, 좀 젊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초반에 작업할 때도 무빙이 많은 샷을 많이 콘티를 짜고 스토리보드를 짜고 프리비즈를 좀 많이 했었던 편이에요. 고생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라든가 더 좋고 디테일을 안 하겠다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샷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CG, 뭐 미술만 잘하고 CG는 CG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시퀀스가 갖고 있는 이 씬에서 뭐를 표현하고자 해요. 만약에 사고도 그러면 여기의 주인공은 버스 운전사가 아니라 저 버스예요. 버스가 얼마만큼 논두렁에 불러 처박혀가지고 사람들한테 할 수 있냐, 이런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출 감독은 드라마로 고민을 하지만 비주얼 쪽에 뭐 CG라든가 VFX 감독이나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그런 쪽으로 이 시퀀스에서 이 씬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이걸 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뭐 CG를 프로그램을 잘 알고 메뉴를 잘 익혀서 빨리빨리 하는 게 사실은 뭐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을 알고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려면은 뭐 당연히 많이 알아야겠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림도 많이 보고 자기 생각도 하고 뭐 그림도 뭐 꼭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죠. 내가 커트 연결할 수 있는 컨티니트 스토리보드를 짜는 게 더 중요하고, 사실 저희가 하는 콘티라는 거는 장면 연결이에요. 근데 스토리보드를 짤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메인샷이라든가 이 장면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감정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느낌적으로 어떤 게 좋은가를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영화나 시나리오 보면 내러티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선생님도 뭐 그림을 그리셨고 저도 미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주얼 내러티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림으로서도 대사 없이도 그림만 가지고도 감정이나 연결을 표현하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비주얼 내러티브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프리비즈라든가 샷 구성에 있어서 전체가 다 CG는 아니니까 영화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내가 버스가 주인공이야, 뭐 얘가 주인공이야, 이 메시지를 줄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워낙 뭐 지금 하는 뭐 OTT에 나오는 영화라든가 뭐 화려한 CG들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도 많아서, 어떤 거는 돈도 많이 들고 어떤 건 돈이 덜 들어서 뭐 좀 눈에 티날 정도로 보이는 이제 어떤 그런 CG라든가 그림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요즘 영화, 옛날 우레메라고 알지 모르는데 굉장히 엉성한 CG들이 있는데 그 영화 그 눈높이의 그 전대물이라는 애들 어떤 드라마 영화에 저는 그 컨셉이 맞으면 그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테크닉적으로는 지금은 포기를 안 하니까 다들 잘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건들 맞추다 보면은 저는 컨셉이 중요하다고 봐서 프로덕션 디자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4학년인가 뭐 5학년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좀 멘붕이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 용어도 있고 좀 쉽게 풀어줘야 되는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 중간에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셔도 돼요. 네, 중간에.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면은 지루할 것 같아서 원래 자료 준비를 안 하다 저는 이제 제가 한 드라마, 영화에서 한 200편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뭐 자료가 있고 몇 개를 가져온 자료인데 제가 한 자료만 갖고 보여줄 테니까 이게 뭐 시대가 지났든 아니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또 다른 장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사슴인데 고라니 컨셉이에요. 여기서 잠깐 멈춰줄게요. 요 커트가 굉장히 여러 커트가 있었어요. 이게 그 산속에서 사냥을 하면서 이제 벌어졌던 시커스인데 사실 고라니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그 고라니, 로드킬 많이 당하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고라니를 섭외를 하려고 했으나 고라니 사이즈도 사실은 작은데 그 사냥에서 이제 고라니를 잡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동물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사실 뭐 동물을 죽이고서 뭐 찍거나 이런 경우는 그 요즘은 뭐 법에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뭐 마취 정도만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라니 통제가 힘들어서 이제 사슴을 가져오신 케이스예요.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약속을 이행을 못하고 고라니를 갖고 오기로 했는데 사슴을 가져와가지고 당황했던 게 요게 지금 사냥을 해서 업고 가는 것도 있지만 서 있는 장면도 있고 뭐 풀 뜯어먹는 장면도 있고 그러는데 저거를 뭐 염색하고 탈색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뭐 그거조차도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 분야는 이제 리무벌이나 닦고 지우는 작업을 한 케이스인데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재밌는 일이기도 하지만 CG가 극한 직업이라는 게 저거고 뭐 밤새서 며칠을 해야지 작업이 되는 한 사람이죠. 극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전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지운다고 생각하면 이게 카메라가 고정도 아니고 인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엎고 있는 사슴도 흔들거림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경력자가 해도 굉장히 힘든 건데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CG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그냥 지우면 되지 않느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작업이야말로 비행기 만들고 하는 작업보다는 더 제가 볼 때는 힘든 작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작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로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으로 실무로 나와서 해야 되면 이런 상황도 생긴다는 거 잠깐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영화 나쁜 녀석들이라는 마동석 씨 주연의 카액션 이것도 프리비즈를 많이 했었고요. 방금 본 게 이제 몇 분짜리 그 경찰들이 호송을 하고 죄수들이 호송차를 타고 가다가 벌어지는 사건의 어떤 이제 여기서 프로덕션 디자인 얘기할게 방금 아까 거하고 이제 비포 애프터가 좀 많이 나왔죠. 크로마된 것도 있고 사람들도 스태프들도 뭐 어마무시하게 막 5, 60명 있던 것도 봤었고 그리고 옆에 논두렁 밭두렁 그리고 고속도로 컨셉이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분리대가 없는 장소였고 그러니까 저런 장소를 섭외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저게 한 1km 조금 넘는 장소에
예, 그런 데를 어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방 도로를 섭외를 했어요. 좀 폐쇄된 도로라고 해야 되나? 근데 보면은 중간에 초반에 보면은 그 중앙분리대를 트럭이 들이받고 부서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서지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과 CG의 협업이었던 건데 제일 키포인트는 우리가 뭐 이런 실내 세트라든가 뭐 그러니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프로덕션 디자인의 개념이 그냥 미술 세트 구조, 뭐 인테리어 사실은 이 정도예요. 거기에 특별하게 뭐 그 다른 어떤 요소가 있기 전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미술에 관계되고 대부분 저희가 CG라든가 프로덕션 디자인에 관계된 CG를 한다 보면 이런 씬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저거는 그 전부 다 알 수는 없는데 저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차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더라도 잘 부서지고 그리고 사람의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성을 좀 검증하면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뭐 영화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업체를 찾아서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한 뭐 10m, 15m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고고와 재질과 형태가 맞는 재질을 당연히 컴퓨터 그래프로 재현을 했겠죠. 중앙분리대. 마찬가지로 포커스, 스케일, 렌즈, 뭐 시간대 다 고려해서 CG 작업이 당연히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차 대 차가 뭐 한 대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로 여러 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무술팀이라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무술 감독하고 팀들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저거를 차를 몰면서 풀이하고 리허설만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과 CG 팀이 뭉쳐서 저거를 이제 텍스트한 이해를 해야 되죠.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음 차는 이렇게 와야 되고 이거를 연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미니어처 차로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샷을 또 쪼개야 되고 메인 씬은 모여야 되고 그럼 여기는 카메라가 몇 대가 들어야 되고 CG는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시각화 작업을 한 거예요. 프리비주얼을.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는 저게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태프들도 당연히 이쪽 저쪽 이동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틀이 아니라 한 3일 이상은 찍었던 것 같아서 저게 결국에는 이제 프리비주얼을 토대로 해서 뭐 촬영할 때 당연히 저 같은 이제 VFX 슈퍼바이저가 나가야 되고 CG 팀원들도 나가고 결과물로는 아까 뭐 버스, 트럭, 경찰차, 뭐 먼지 터지는 알갱이들 이런 것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 까치가 CG로 재현한 일단 뭐 영화나 드라마나 그 우리가 보는 영상물 중에 이제 뭐 3B, 4B라고 하잖아요. 그 통제 안 되는 것들, 촬영하기 힘든 거. 뭐 맹수들랑 비스트, B, 그 애기, 그 베이비,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을 촬영하는 이제 뷰티. 그 3B, 뭐 4B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이라는 건데 당연히 뭐 까치나 뭐나 통제가 안 되겠죠. 매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무슨 먹이 주면서 통제는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워낙 야생이고 뭐 기를 수 있는 새가 있는데 이제 컨셉이 근데 이거는 강풀 원작의 이웃사람이라는 영화
아까 원작을 영화한 건데 이제 어떤 이제 극 중에 까치가 나오는데 까치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까치 둥지 지려고 뾰족뾰족한 나뭇가지나 뭐 옷걸이라든가 뭐 우산대 부러진 것들 이런 걸 이제 수집하는 그런 시퀀스들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뭐 요거는 섭외가 안 되니까 좀 고민을 했겠죠. 그럼 저기 전선줄을 찍을 때 전선줄을 찍고 아파트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전선줄을 앞에다가 매달 수 있죠. 근데 까치를 우리가 뭐 박제를 놓자. 근데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애니메트로닉스나 로보틱스처럼 움직이는 어떤 특수장치 로봇을 또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도 하고 제작비라든가 촬영 여건이 안 되고 그걸 해가지고 티가 나던가 아니면 박제를 놨는데 그걸 지우고 또 까치를 입히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크리처나 동물 같은 건 아예 그냥 풀 3D로 작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움직임, 뭐 시간대, 라이트 조명, 그리고 비 왔을 때 그 반짝거리는 그 핀라이트 이런 간지들. 그 CG 그 베테랑들하고 한 명이 하는 건 아니죠. 모델링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CG에는 요소가 많아요.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날개를 위해서는 안에 뼈대 관절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리깅이라는 게 있고, 예. 움직이는 애니메이터도 있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 모델러도 있고, 그래서 저거는 그냥 요만한 까치 한 마리 나왔는데 작업자들은 공정들은 CG 하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붙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드냐? 뭐 보통 이제 제작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라서 그러니까 이쪽 한 길만 파는 CG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까치나 자동차만 만드는 모델러가 될 거야. 나는 움직이고 이런 거 동작 이런 거를 잘 관찰하고 좋으니까 난 애니메이터가 될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 리깅하고 뭐 이런 세팅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저 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돈을 벌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일이 많이 들어서 프리랜서처럼 돈도 많이 벌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네,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구아나인지 하여튼 그 해외에서 촬영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동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예, 가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거 이렇게 따로 오케이가 날 때까지 헤드라이트를 비춰주고 보는 순간에 이제 쫙 하고 터져버리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CG로 작업을 한 거예요. 예, 일명 파티클하고 FX를 써가지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도마뱀이 이렇게 움찔했을 때 오케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동차지라는 걸 하나 더 찍었죠 저희가 고정샷에서. 그리고 나머지 퍼지는 저 리퀴드 액체는 리퀴드 애니메이션으로 특수효과로 작업.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냥 보는 대로 크리처물이기 때문에 풀 3D로 간 거고요. 그 뭐 얘기 들은 것도 있는데 당연히 그 VFX CG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특수분장이라는 게 원래 있지만 거기서 표현 못하는 것들이나 후반에 다시 재작업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들이 특수분장 팀하고 붙었을 때예요. 저희가 무술팀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뭐냐면은 당연히 뭐 메스나 어떤 성형수술을 위해서 칼을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칼은 진짜 칼은 맞는데 당연히 그 무디가 하겠죠. 뭐 저한테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안 아파야 되잖아요 배우가. 당연히 주연 배우면은 칼 들이대는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부위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쭉 점을 찍어서 트래킹 포인트라고 하죠. 그걸 쫓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쭉 그 무딘 메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살짝 금 가는 느낌, 파인 느낌은 보여요.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포인트를 잡아서 갈라지고 뭐 피가 스며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준 거고 마지막에 이제 얼굴 감싸면서 고개 쳐드는 그런 부분은 뭐 이 동공 눈 어떤 안까지 이렇게 노출됨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수분장도 할 수 있지만 뭐 시간도 너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 정도 그 트래킹 포인트하고 특수분장만 한 상태에서 모델링을 했겠죠. 얼굴 움직이는 트래킹 쫓아서. 그래서 저런 영역도 CG의 영역이라는 것들 하다 보면은 저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해요. 회의할 때
이거를 특수분장팀 오고 CG팀 있고 프로덕션 디자이너 뭐 연출 촬영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기본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CG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 딥페이크나 페이스오프하고는 조금 틀리고 사실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모델링까지. 딥페이크하고 페이스오프하고는 좀 그러니까 일종의 큰 바운더리로 보면 페이스오프는 맞는데 CG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에요, 이게. 요즘 이제 상성형 AI나 뭐 다른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얼굴 정도는 풀샷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그림들은 금방금방 교체는 될 텐데 사실 이런 거는 좀 CG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 작업들인 거죠. 지금 이제 처음에 그 공항신 코펜하겐 공항 일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몇 개씩 나열을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시퀀스 보여주고 여기에 프로덕션 디자인 개념 하나 얘기해주고 뭐 특수분장, 애니메이션 이제 요게 이제 종합판입니다. 좀 증폭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요 장면을 해놓은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 개념 때문에 이게 시대물이고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하정우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하지원이랑 그러니까 중국 소설 원작이에요. 화상관 내혈기라는 자기 피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중국 소설 되게 위화 작가의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하정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같이 저랑 이제 참여하게 된 작품인데 중국 배경을 한국 배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에는 많겠지만 저런 트램 전차 같은 경우가 저희 나라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60년대 뭐 그때 중반쯤에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세트장은 프로덕션 디자인하고 장소 헌팅하고 했을 때 뭐 여러분이 많이 아는 그 시대물이나 전쟁 영화나 뭐 일제시대 때 배경으로 많이 나온 합천이라는 경상도 지역의 그 오픈 세트장이에요. 그러니까 세트를 구조를 지었다가 또 추가했다가 계속 관리 유지 보수하면서 하는데 공간적인 한계라든가 세트장의 그 관리 같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C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공간. 근데 뭐 새로 지려면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시간과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합천에서 많이 찍어요. 최근에도 많이 찍었고 계속 찍는 촬영 장소인데 어쨌든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섭외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시대물적인 옛날 차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풀샷 같은 경우도 매트 페인팅이나 CG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제 영화의 접근적으로는 버스나 저런 시대물 자동차도 맞긴 한데 너무 많이 보여준 것도 좀 그러고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뒤에 전차를 배경으로 한번 지나가면 어떨까. 실제 또 합천에 보면 전차 지나가는 씬들이 있어요. 옛날 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뭐 이런 영화에도 보면은. 그래서 저거를 뭐 재현을 하고 저기다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CG의 힘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시대물에 대한 어떤 한친이지만 그 시대 때 맞네 하는 어떤 그런
비주얼적인 아까 내러티브 얘기했듯이 그거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추가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야외 보면은 뭐 인부들 있고 뭐 뒤에 막 연기 나고 뭐 그냥 산이고 그런데 다 뒤에다가 건물 재현했죠. 그러니까 매트 페인팅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그 합판에다가 크로마를 이렇게 붙였어요. 심지어는 이제 조각조각 내서 붙인 것도 있어요. 인물 뒤나 어디에. 그러니까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린 스크린 생각하면은 블루나 그린 스크린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크게 헐리우드나 뭐 세트장 보면 전체가 다 그린이고 뭐 블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좀 실무적으로 제가 얘기해 주는 건데 기술적으로 전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 말고 다른 데 보면 조각적으로 붙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표현돼야 될 거를 저런 크로마를 붙였는데 크로마의 개념은 색깔이잖아요. 컬러. 그 고유 제일 그 RGB 중에 그러니까 빨간색도 크로마가 될 수 있어요. 인물하고 피사체하고 구분해서 작업을 해야 되면 뭐냐면은 색깔로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피사체하고 맞닿는 그 엣지 이 끝에 이런 라인들하고만 색깔이 구분되면은 그거는 무슨 색이든 크로마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밤이냐 낮이냐 인물의 머리 색깔이 까맣냐 금발머리냐에 따라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카메라 감독하고 조명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해서 크로마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고 마킹을 어디다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는 생키라는 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겠죠. 손이 많이 들고 촬영할 때도 그렇고 뭐 후반 작업할 때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크로마라는 거는 그 색으로 명도로 가장 그 RGB 중에 채도가 제일 좋은 색깔의 크로마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초록색이면 진짜 초록색. 그러니까 연두색이 아니라 초록색.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촬영까지는 못 해봤겠지만 블루를 써야 할 때하고 그린을 써야 할 때하고 구분은 당연히 있죠. 뭐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당연히 그린을 쓰는 게 맞겠죠. 근데 그린이라고 하는 거하고 블루라고 하는 거는 그 밝기의 차이가 있어요. 명도의 차이라고 그러죠. 어두워요, 블루가. 그래서 조명이 없거나 조도가 없거나 어떤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밝게 써야 되면은 그린도 맞는 거고. 그리고 그린이나 블루 자체가 뭐 LED처럼 자체로 발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이제 LED 조명을 많이 쓰지만 조명을 크로마에다가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광량을 줘야지 인물하고 분리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광량이 좀 적을 때는 그린을 써도 좀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인물 찍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묻고 녹색이 묻고 막 이래요. 남반사 스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CG 하는 사람들은 뭐 기술도 좋고 뭐 프로그램도 좋아서 잘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 뒤에가 크로마라고 치면 너무 주위에 많이 묻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인물하고 뒤에 거리는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사되는 게 덜 먹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제가 이게 뒤에가 스크린이고 뒤에 아까처럼 뭐 그 시대물적인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공항이나 그럼 제가 동선에 서 있어. 아니면 걸어가. 그랬을 때 이 범위 있죠. 그거만 크로마가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세트장에 너무 큰 크로마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조명 스탠드나 뭐 버터플라이어 그런 데를 세워서 검은 막으로 인물 외에 나머지 필요 없는 데는 막아줘도 돼요. 그래야지 저한테 오는 CG 작업을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반사가 먹거나 스필 먹거나 경계 구분이 모여지는 걸 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마는 색깔로서 존재하는데 만약에 제가 준비했던 게 블루 스크린밖에 없어요. 조명팀이나 제가 이제 CG팀에서 가져왔던 크로마가 야외에서 찍는데 근데 저처럼 파란 옷에 뭐 파란 청바지에 청재켓이야. 그럼 너무 힘들어질 수 있죠. 인물 조명은 있을 테고 그럴 경우에는 루미너스, 명도, 밝기로 조절을 해줘요. 밝기로라도 빠질 수 있게. 같은 블루 섞이면은 색상이 같이 먹으니까 작업이 힘든데 그럴 때는 밝기로 조정할 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하고는 관계없지만 요건 CG 실무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하다 보면은 별의별 상황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해가 있다 없다 그럼
해를 끊기 위해서 뭐 버터플라이라는 큰 천도 사용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뭐 바람도 너무 불고 뭐 진짜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명이나 뭐 장비를 싣고 있는 탑차들 있잖아요. 탑차 세우기 힘들 탑차에다가 이제 같이 줄로 동여매야 되는 거죠. 자동차 옆면을 이용해서 굉장히 트럭이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차 이동하고 그렇게 작업도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실무에 관계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틀린데 아마 경험을 많이 해야지 프로덕션 디자인이든 CG든 후반 가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거 보면은 꼬맹이가 이렇게 무슨 신발 같은 걸 CG로 한 게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하고 관계없는데 이제 복합적이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것마다 제가 예를 들려고 보여준 건데 이 친구가 운동화인지 뭐 맨발인지 극 중에서 뛰었는데 원래는 까만 고무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을 까만 고무신인가로 CG로 이제 작업을 해준 거예요. 인물 이렇게 다 트래킹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고무신만 갖다 대면 안 돼요. 사실 저런 경우는 CG 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더 실물을 더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인물의 이 뼈대도 같이 있어야 돼 인물이. 그러니까 여기에 맞춘 CG 신발을 여기다 놔야지 얘 관절에 뛰는 걸 해야지 여기가 맞는 거지. 얘를 갖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은 작업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뭐 갑자기 새떼가 날아가 가지고 여기에 막 그림자들이 막 지고 나비떼가 날아서 그림자 나비만 CG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도 인물에 어느 정도 그 더미 개념의 CG를 만들어 놔야지 뭐 인물이 움직이면 내가 같이 이제 요걸 먼저 만들어 놓고 뭐 나비떼든 새떼가 지나갔을 때 섀도우를 여기다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빼고 섀도우만 렌더링을 하겠죠. 예, 그런 개념들. 뭐 지금은 AI로 표현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그조차도 뭐 굉장히 또 랜덤한 것들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디테일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만 해서 나비만 CG를 하는 게 아니라 나비하고 인터랙티브 되는 다른 피사체까지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를 둬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뭐 더 공부하고 필드 나가서 일을 할 때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게 더 많잖아요. 벌어야지 작업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본인들이 견적서라고 해야 되는 거, 내가 받을 페이,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하기로 했는데 뭐가 또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실무에 관계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순천에 있는 세트장인데 아까 그 합천하고 순천하고 그 장소하고 시대 배경을 맞춰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는데 바운더리가 보다시피 요 정도 거리밖에 없죠. 그 시장터 골목인데,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주로 이제 뭐 모델링을 통해서 트래킹 기술을 써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데 지금 저런 거 보면은 그 자료라든가 모델링 파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데서 하기도 하고 이제 시대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저런 것만 또 많이 제작해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저거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좀 전에 하지원 씨 얼굴 또 확 왔다 갔다 했던 거는 아까 얘기한 뷰티샷처럼 뭐 버짐이라든가 칼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응용되는 CG 사례도 있고요. 요건 이제 뭐 타이틀부터 해서 이건 비포 애프터는 없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전체가 풀샷 CG라고 생각하시고 비행기 내외부 들어간 활용 예를 한번 볼게요. 또 프리비즈를 사전 시각화 작업을 했었고 스튜디오 촬영은 하나도 없었고요. 전부 CG로만 작업한.
다른 이제 활용례인데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에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뭐 계류장 이착륙하고 이런 거 그냥 CG일 수 있잖아요. 그죠? CG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할 때, 나와서 일을 할 때 항상 그 힘들지만 재밌는 작업이 있어요. 항상 누구든 원하고 부닥치는. 본인이 또 뭐 CG를 할 수 있지만 연출자가 됐을 때 이거는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원신 원테이크라고. 예,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뭐 10초가 될 수도 있고 30초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뭐 원신 원테이크 개념인데 그런 아예 영화 본편 전체를 한 테이크로 찍은 영화들도 있죠. 카메라 안 끄고 가듯이. 물론 이제 트릭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CG를 활용을 했고 보면은 이거는 지금 그 폭풍 속에서 이제 터뷸런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막 그 요동치고 비행기가 안에서 막 호흡도 막 가빠지고 뭐 그 인공 산소호흡기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코믹한 영화이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라는 이제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뭐 스님도 나오고 그리고 산부인과 뭐 치과 의사인가 뭐 의사도 나왔었고 기자도 나왔고 그리고 뭐 중국인 한인족 뭐 누구 뭐 어르신도 나오고 뭐 남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 군상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각각의 갖고 있는 캐릭터나 요소들이 복장이라든가 외모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극 중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회의했는데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 그 터뷸런스 상황, 혼잡한 상황에서 외부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트랜지션을 하고 연결고를 하고 한 테이크로 그리고 카메라랑 CG를 이용해서 인물들도 리허설 뭐 연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촬영을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요거는 프리비즈는 하진 않았어요. 공간 자체가 뭐 협소하기도 하고 나가고 들어오는 정도 하고 인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물 리허설을 하고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만 반영을 해서 계속 리허설만 몇 번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번 정도 나눠 찍었던 이제 케이스죠. 그래서 처음에 뭐 스님이 시작하든 누가 시작하든 뭐 배우하고도 친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요구를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부분도 있어요. CG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님이 이제 목탁하고 이런 거 들고 있으니까 무중력 상태가 됐으니까 갑자기 상승 하락을 하니까 그 상황에서 소도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것들은 날아다녀야 되고 뭐 이런 뭐 연기를 떠나서 당연히 CG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탁하고 뭐 두드리는 뭐 이거 뭐라 그러지? 뭐 곤봉인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기왕이면은 사람한테 스님한테 부닥쳤으면 더 좋겠다.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책 보던 사람은 본인이 던지긴 했어요. 뭐 대신 촬영은 저희가 48에서 72프레임 고속 느낌이니까 좀 더 무중력 상태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정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누구는 그리고 기자는 안경 자체가 무중력이니까 뭔가 소도구를 이용해서 인물이 하는 행동은 벨트 매고 앉아 있으니까 허공에 뜨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안경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뭐 캔디를 좋아했던 그 뭐 노회장 같은 사람들은 캔디가 날아다니고 그걸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한번 나갔다가 밖의 상황은 이렇게 비바람 폭풍을 몰아치는 상황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항공사의 그 캐릭터인 그 하정우 씨 매니저였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넣어서 그 그림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감독도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기왕이면 VFX를 많이 쓰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겠다 해서 프로덕션 디자인 개념으로 내부 공간 설계하고 그리고 밖의 상황, 안의 상황은 무중력, 밖의 상황은 안이 무중력일 수밖에 없는 폭풍을 치고 구름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갈 땐 또 창문은 재미없으니까 캐릭터가 있는 그 로고로 그 심볼로 들어가는데 그 심볼이 우리가 비행기 타면 아시아나 기내지에 캐릭터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내지에 있는 그 캐릭터가 박혀있는 그 심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안에 인물들 몇 명 보여주다가 내가 이게 꿈꿨던 정경호라는 주연 배우, 내가 이게 꿈이었구나 하는 상황을 정경호가 이제 처음에 이런 아이패드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뭐 그 드라마 뭐 영화를 찍고 VIP 좌석에 앉아있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의 소품은 이런 아이패드였어. 그럼 아이패드에 훅 들어갔더니
뭐 발리나 어떤 무슨 몰디브 같은 굉장히 깨끗한 바다에서 비행기가 난파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로 하나 상황을 하나 찍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CG가 프로덕션 디자인과 연계해서 내용에 맞춰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테이크가 되게 힘든데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힘은 들지만. 근데 요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디어적인 면에서 CG 하는 사람들이나 VFX 슈퍼바이저,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생각하고 가야 될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이 컨셉이 다 말장난이고 막 되게 코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예산은 작았어요. 근데 요런 그 시퀀스 한 테이크 뭐 한 1분 정도 될래나? 그런 데 있어서 음악도 되게 중요한데 요 영화를 표현하는 게 이거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CG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현물 투자라고 하는데 기술을 투자했죠. 돈을 안 받고. 나중에 흥행은 잘 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한 만큼 그 이상으로 좀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 뭐 비행기도 당연히 나오고 뭐 이거 외에도 CG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제작비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요건 저는 한 2000년, 2001년도 때 뭐 녹음, 뭐 직접 그리고 뭐 2D, 3D 뭐 작업을 그러니까 저도 실무로 한번 좀 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2000년대에 만든 회사 로고예요. 녹음까지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자, 요게 다 어쨌든 여러분 CG의 영역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타이틀 디자인도 있고. 자, 요거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영화사나 제작사, 투배사들 타이틀들 요즘 너무 많죠. 저는 뭐 이걸 초반에 이제 작업을 했던 거여서 보여줬는데 보면은 좀 기법이 좀 틀릴 거예요. 우리 표현 기법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제일 잘하는 걸 좀 응용을 많이 해서 어떤 건 라인 드로잉으로 돼 있는, 근데 물론 다 CG의 힘을 빌은 거여서 어떤 건 직접 색종이처럼 절제 애니메이션처럼 한 것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의 화풍을 따라가지고 주공공이라는 극장용 타이틀을 만든 것도 있어. 그래서 그 하다 보면은 어느 프로그램 하나 갖고는 아마 굉장히 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CG 하다면. 편집도 해야 되고, 뭐 2D도 해야 되고, 3D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근데 지금 뭐 다 디지털 세대지만 아날로그도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뭐 스캔을 받든 이걸 응용해서 컨셉을 잡든 그런 것 쪽으로 활용을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면은 CG에 대한 어떤 재미나 활용도가 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론 길면 안 되는 영상들인데 뭐 10초 안에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자기만의 컨셉하고 아이디어 콘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뭐 그 넓어진 세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은 AI는 사실 CG로 보기는 힘든데 컴퓨터로 만들긴 했으니까 CG의 도움을 받고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작업을 했을 때 만족도에 대한 거로 따지면 아마 AI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거 뭐 그리고 컨티 짜고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CG가 분야가 되게 많아요. 여기 김호범 선생님도 잠깐 최근에 이제 만나서 얘기했는데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도 있고, 뭐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게 저희가 뭐 SNS, 뭐 유튜브 이런 쪽에서도 뭐 당연히 뭐 내 창작물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의뢰를 떠나서. 그래서 뭐 워낙 광고, 영화, 드라마, CF 이런 거야 워낙 아는 분야지만 홍보라든가 그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큰 스크린의 자연물의 이벤트 영상이나 이런 어떤 그런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많아지고, 그 미디어 파사드라는 어떤 건축 개념의 어떤 그 용어에서는 어떤 이벤트나 행사할 때 대형 건축물이나 뭐 자연물에다가 스크린으로 쏴서 제가 작업한 CG 어떤 영상물들 틀어줄 수 있는 거고,
분수처럼 확 뿜어 나오는 워터 스크린이라는 영상도 있는 거. 그래서 활용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 어느 프로그램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초반부터 얘기했던 그 크리에이티브 창작에 접근하는 프로덕션 디자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뭐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거 왜 그 전문가일 필요는 없는데 좀 박학다식하게 얄불박 써서 많은 좀 상식을 알아둬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CF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저희 나라 VFX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저 95년 이전에. 95년도부터 저희가 그 영화를 하면서 당연히 다 수입 장비겠죠. 굉장히 큰 뭐 컴퓨터 뭐 냉장고만한 컴퓨터에 거짓말 아니라 필름을 받는 스캐너에 필름을 또 다시 또 극장 상영하기 위한 뭐 프린터 뭐 그런 개념의 이런 장비들 써서 이제 시작이 된 디지털 그러니까 프리미어나 그 아비드 같은 걸 써서 뭐 여러분 모르는 이제 비트라는 영화를 디지털로 처음 편집 작업을 했었고요. CG도 하고 그러다가 뭐 지금까지 오면 뭐 그렇게 역사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 나라가 이제 뭐 얼마 뭐 30년 조금 넘은 역사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쨌든 뭐 시나리오를 볼 기회가 있으면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네이버나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관심 있는 영화들이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든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고 그 프로덕션 노트라고 메이킹 필름하고 가깝지만 옛날에 이제 책으로 많이 접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많으니까 어떤 촬영 방식을 통해서 하는지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게임 엔진에서 쓰는 뭐 언리얼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도 뭐 그때그때 실시간으로도 뽑아내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 배울 게 너무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좀 컨셉으로 내용이 있으면 시나리오나 텍스트에 대한 이해하고 그걸 이해했을 때 비주얼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뭐 그림도 그려보고 제일 간편한 방법은 따라하기도 있어요. 따라하기. 어느 좋은 영화의 시퀀스를 장면 장면 캡쳐서 자기가 그려보기도 하고 거기다가 왜 이런 커트들이 연결이 되고 이런 게 CG가 들어갔나 이런 것도 필사하듯이 남의 거 베껴서 글 쓰는 것처럼 그런 것도 좀 그래야지 이제 촬영했을 때 어떤 노하우들하고 후반 마지막 작업했을 때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좀 미리 점검하고 알아야지 CG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CG를 당연히 뭐 생각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워낙 초등학생부터 어린 친구들이 많고 필드에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받고 거기에 제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계속 그 프로덕션 CG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들어보니까 그 CG 감독이 미적 능력이나 연출 능력이나 그렇게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군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CG가 상황이나 배경, 소품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 CG로 배경의 색감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아바타나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의 옥자 같이 CG가 주가되는 영화 같은 곳에서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미술 감독이 디자인을 하고 CG 감독이 그래픽 같은 기술을 전문적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CG 감독이 기술이 아니라 미적으로 어디까지 작업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 미술 감독과 CG 감독이 서로의 일을 얼마나 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여기 아까 타이틀은 CG의 세계라고 돼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과 VFX 후반 작업의 이제 상관관계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또 뭐 후반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데 이거는 그 영화가 갖는 성격에 따라 또 틀리긴 하죠, 당연히. 모든 거를 다 요즘 뭐 CG가 안 들어가는 영화는 물론 없지만 그런 것까지 프로덕션 디자인 개념으로 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은 다는 전부 다는 아니고요. 뭐 코미디물이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어느 한 장면에서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하고 VFX 관계를 얘기했던 거는 사실 이거는 그 프로덕션 디자이너도 그렇고 VFX 슈퍼바이저도 그렇고 사실 경력의 문제가 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많이 보고 경험을 하고 경험을 했어야지 상대방 감독이든 누구든 인정해서 서로 이제 작업을 할 테고 아예 자기가 못하는 분야면은 그냥 이거는 디자인해 주세요 하겠지만 근데 아까 뭐 초반에 물어봤던 뭐 소품, 미술 이런 거 배경, 색감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 했고 위에 윗세대가 없고 선배가 없고 뭐 초반에 하다 보니까 이제 쌓인 노하우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러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영화를 하더라도 어느 시퀀스에서 어느 씬에서는 분명히 프로덕션 디자인과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뭐 예산상이라든가 표현상이나 제작상 안 되기 때문에 CG 업체라든가 그 VFX 슈퍼바이저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고 어느 그 씬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1씬부터 뭐 100씬이라고 하면 계속 다 회의를 하거든요. 헤드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는 안 되니까 CG로 하자는 얘기가 이제 거의 뭐 습관처럼 나오는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칼라나 뭐 이런 문제는 아까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전체 톤앤매너를 잡을 때 물론 촬영 감독이 위주로 많이 잡겠지만 그 카메라마다 전부 기종도 틀리고 찍은 날짜도 틀리고 찍은 뭐 기후 조건, 뭐 광량 조건, 스튜디오 내부 외부 뭐 해외 촬영, 로켓 촬영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것도 물론 컴퓨터는 컴퓨터죠. DI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름으로 했을 땐 프린트 필름으로 색 보정을 했었는데 한계가 있었죠. 밝고 어둡고 콘트라스트가 세냐 적냐 파란색이 맞냐 빨간색이 맞냐 적게 내리냐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던 시절인데 그것도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필름이 없어진 지 오래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현상소가 있던 시절에. 근데 지금은 DI라고 디지털 인터미디엇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로 원본도 디지털이지만 색이나 뭐 화질이나 열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 한 수천 번 뜨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열화나 뭐 어떤 화질의 저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프린트 마지막에 극장 상영하는 것까지 다 프린트로 그 갔던 시절에 비해서 디지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엔 컴퓨터 안에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색보정실이라고 하는데 거기 칼라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색을 다 만져줘요. 자, 오늘 이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나 그 빛에 대한 거는 이제 색온도라는 게 있어요. 켈빈이라고. 그 온도가 뭐 5,000도, 6,000도 올라가면 태양광에 가깝고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전구색에 가까운 텅스텐이라고 하는데 3,000에서 3,800도 K라는 이제 켈빈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찍을 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조건이. 여기가 퍼렇게 나왔어. 근데 다른 데는 약간 좀 옐로우기도 많아요. 그럼 색보정실에서 그 전체적으로 잡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잡고 또 인물색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얼굴이 파랬는데 노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G처럼 일부 기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만 마스킹을 해서 그 색보정실에서 원본 얼굴 톤은 유지한 채 나머지 전체 분위기는 파란색에서 레드로, 레드에서 블루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색보정실에서 하는 일이고 거기서 최종 녹음까지 다 된 거를 이제 하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상영관이니까 지금은 필름 상영,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상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에 대한 것도 사실은 CG도 CG인데 CG는 한 커트 한 커트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전체 1시간, 2시간을 놓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까 뒷배경에 대한 컬러감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서는 색보정실이라는 DI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대신에 이것도 테스트 촬영도 하고 현장에서 찍었을 때 후반에 대한 어떤 VFX 팀이나 촬영 감독들이 그 감을 알고서 그 허용치 내에서 그 관용폭 내에서 한계치 내에서 촬영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현장 가서 색보정을 어느 정도 만지면서 하는 경우도 요즘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소품, 뭐 프랍 소품부터 해서 그 손 안 가는 CG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근데 그 영화 성격이 뭐 SF가 뭐 위주인 영화냐, 판타지냐, 뭐 드라마 위주로 나오는 어떤 뭐 그거냐, 뭐 통령물이나 액션물에 뭐 마동석 배우의 범죄도시 같은, 물론 거기도 CG가 많을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누구는 생활 CG, 생활 CG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어떤 촬영에서 나올 수 있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 이거는 나와야 되는데 없는 것들, 이제 부분 채워주는 어떤 리무벌이라든가 클린 정도의 CG가 좀 많을 거고, 당연히 아까 뭐 자료들 많이 보여준 것처럼 없던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있는 건물 없애고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걸렸을 때는 그러니까 프로덕션 디자이너나 VFX 저 같은 이제 감독들도 헌팅을 같이 해요. 그럼 필요한 부분에서는 자, 이 정사가 이 장소에 가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저희가 안 따라가거나 참여가 없으면은 찍을 방법이 없거나 그냥 있는 걸 찍는 거예요. 근데 가게 되면은 헌팅 장소를 10개를 잡을 걸 저희는 한 2-3개만 잡고 여기는 100% VFX CG로 작업을 할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하고 프로덕션 디자인하고 그때부터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프로덕션 디자인으로 다양한 걸 생각하면서 CG 작업을 하는데, 그럼 결국엔 현재는 지금 CG 작업을 하면은 뭐 색보정은 색보정 하는 데서 하고, 뭐 연출은 뭐 총 감독하시는 감독님이 계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앞으로는 뭐 CG로만 만들어진 영화가 또 생길 것이고, 뭐 지금도 점차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이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서 막 혼자 CG로만 영화를 한 편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뭐 색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다 그러면은 CG로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혼자 그래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AI의 힘을 빌려서 뭐 그래픽과 AI를 잘 섞어서 AI한테 뭐 검색을 잘 입력해서 하는 건지, 그 혼자 CG로만 영화를 만든다는 거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요소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100% CG도 있고 AI 통해서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 작업을 할 때 뭐 혼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팀 작업을 하는 게 맞겠죠. 여러 작품도 해야 되고 뭐 그렇다 보면.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뭐 강풀원작에 아직 온에어는 안 됐는데 그 다른 이제 드라마 작품을 하는데 그 한 예로 이거는 뭐 실사 영화, 실사 드라마인데 AI 생성형 AI 도움 받은 이제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닌데 그 뒷배경으로 그 여름이었는데 나무가 죽은 나무가 계속 그 씬 내내 한 10커트, 20커트 정도 굉장히 많은 커트가 걸쳐 있었는데, 감독의 입장에서는 여배우는 울고 있고 막 어떤 굉장히 예쁜 여배 역을, 근데 뒤에 감정이 이렇게 고목나무가 죽은 시커먼 나무만 있으니까 그 더 뒤에는 포커스가 날아가 있는 이제 산천초목이고 예쁜 알록달록한 잎사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거기를 그 생성형 AI로 해서 이파리를 만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꼭 CG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찍고 나서 AI든 CG도 없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CG만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부천영화제에서도 그 섹터가 생겨서 프랑스 그 AI 단편이 제가 알기로는 상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뭐 다른 누구도 공부해서 했고, 뭐 근데 그 사람이 뭐 그래픽을 전공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 또는 이제 연출을 하고 싶어서 제작비라든가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AI라는 뭐 CG라고만 CG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뭐 맥도날드 광고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어떤 거 뭐 손가락이라든가 뭐 부자연스러운. 근데 이거는 뭐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고, 근데 그게 과연 그 일반인도 뭐 예술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CG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지금껏 차라리 포기하고 AI 쪽에 그 소프트웨어들 몇 개 나왔잖아요. 뭐 서버 써서 하는, 뭐 저도 뭐 미드전이 써서 아이디어라든가 뭐 활용을 많이 하긴 하는데, 100% 활용을 했을 때 사실은
약간 뭐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만족감이 드나 안 드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여태껏 일을 해왔고 살아왔던 길은 이거하고는 좀 결이 많이 틀리기도 했고, 뭐 지금은 대세가 이러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많이 보고 배우고 공부도 하고 있고 저희 팀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CG를 그래서 뭐 100% CG로 했냐 뭐 AI로 했냐 뭐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컨셉이 표현 기법이라는 걸 따졌을 때 CG를 했어도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2D 애니메이션처럼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움직임은 우리가 옛날에 봤던 셀이나 한 장 한 장 그렸던 그림 느낌치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질적이냐, 이 그 드라마, 영화 그 컨셉에 맞냐, 그 표현 기법을 좀 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컨셉 안에 다 있겠죠. 실사 이용할 수도 있고. CG로 만든 것도 라인만 뽑아서 라인 드로잉하는 뭐 툰 쉐이더라고 뭐 이런 기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말씀하신 중에 본인이 생각한 정답은 다 갖고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뭐 혼자 하느냐, 팀 작업이냐, 표현 기법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글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CG로 다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그 강의를 이렇게 신청해서 온 게 결국에는 다들 그 CG나 편집적으로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서 온 건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로를 여기 쪽으로 정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CG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제들이랑 되게 직면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이 CG 감독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봤을 때 되게 전망도 좋고 미래 기술과 정서도 되게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CG를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직접 연기를 하고 많이 참여를 한 비중이 높은 영화랑 이렇게 경쟁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은 CG가 많이 들어가고 뭐 CG와 AI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영화만의 조금 장점이나 경쟁력 같은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다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 100% 경쟁력이 있고요. 그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100억짜리 영화랑 1000억짜리 영화가 있는데 한국 영화하고 그 한국조차도 100억짜리 영화가 있고 1억짜리 영화가 있잖아요. 그 효율성을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뭐 마더 뭐 저기 지금 뭐 미키 17 나오는 이제 봉준호 감독 기생충했던 그 봉준호 감독이 뭐 투자를 받든 본인 영화를 했든 뭐 할 때 사실 OTT라는 오버 더 탑이라는 그 생소한 용어를 그걸 넷플릭스에서 온에어를 하니 이건 스크린이 아니니 그래서 뭐 아카데미상이든 어디상에서 이건 영화가 아니니까 이거는 수상 후보도 모르고 노미네이트 이런 거 그런 시절이 진짜 불과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든 다른 이유든 해서 극장 자체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었는데 지금 OTT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OTT 가격이 만만한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OTT가 뭐 TV에서 뭐 모바일에서 본다고 해서 제작비가 안 드는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뭐 그 카메라 ENG라는 카메라로 막 찍을 때는 진짜 뭐 조명도 그렇고 앵글도 그렇고 별것도 아닌데 지금은 드라마 한 편 만드는데 물론 이제 뭐 10개, 12개, 16개, 뭐 16부 이렇게 나오지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을 수는 있었는데 그 큰 스크린에서 보던 게 이게 작은 시장인 줄 알았던 이 시장이 이제 지금 메인스트림 더 큰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AI를 지금 CG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AI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 활용하고 저희 팀들도 지금 베트남하고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든 이걸 더 연구개발 R&D에서 지금 만드는 팀들이 있어요. 아까 닦고 지우는 것도 AI로 지을 수 있는 어떤 툴을 개발해서 연구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AI로 만들든 CG로만 만들든 이거는 효율의 문제고 그리고 그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져가지고 지금 쇼폼이라는 뭐 세로폼 뭐
뭐 1분짜리 뭐 몇십 개짜리 나오는 이런 것처럼 틱톡에서 출발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무궁하고 뭐 편집하고 뭐 애프터 이펙트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다고 봐야잖아.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보고 배우는 거는 더 열려 있으니까 절대 뭐 국내에서만 일하는 건 또 아니니까 해외 가서도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채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 CG 쪽은 뭐 1년이 멀다고 발전 속도라든가 이 기술로 인해서 생성되는 어떤 뭐 파생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좋은 강의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영화 앞으로에 대한 미래 영화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추구해야 될 방향에 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화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선정하게 되면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준비해야 될 텐데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거창하게 그 영화의 진로하고 이런 거는 뭐 워낙 많아요. 기사 뭐 전망은 사실은 잘은 못하겠는데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이나 뭐 개인이 쓰는 퍼스널 컴이나 회사나 뭐 워낙 도구들이 많아서 그 창작물이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한 글이라도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보통 자기 계정의 유튜브 채널들은 다 있잖아요. 저도 뭐 다른 건 콘텐츠는 안 만들어요. 제가 만든 이제 몇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쇼릴 형식으로 올려놨었는데 그 쇼폼이나 어떤 본인이 잘 다룰 수 있는 장비나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뭐 일상이든 뭐든 본인이 글을 써놓고 작업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팀 작업을 하든 본인 작업에 뭐 포트폴리오가 되든 그렇게 작업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이 반이라고 휴대폰이든 뭐든 한번 찍어봐요. 어차피 다 디지털이니까 요즘은. 근데 여기에 필름을 알면 필름을 접목시킬 수 있겠죠. 저 같은 개인적으로 필름 작업도 많이 해요. 옛날 카메라도 많아서 필름 카메라로도 하고 뭐 스캐너 사다 스캔도 해보고 그걸 받아서 색보정도 하고 뭐 얹어보기도 하고 막 작업을 했었는데 그리고 도구나 이런 건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또 카메라 렌즈가 꼭 이거 렌즈 하나가 아니라 앞에다가 내가 뭐 빨간색 필터 붙이듯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본인이 뭐 표현 기법에 의한 실험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위한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그걸 할 때 본인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메이킹이라고 그걸 좀 꼭 남겨놔요. 콘티. 스토리보드도 좀 챙겨놓고 그림만 그리지 말고 그 옆에 나는 어떻게 찍을 것인가 뭐 촬영 장비부터 연출 의도부터 해서 어떻게 뭐 칼라 뭐 후반까지 해서 그런 걸 깨알처럼 까짜까짜 좀 써놓으면은 그게 일기장처럼 돼서 나중에 보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 저도 그 아날로그 필름 때부터 했던 시절에서 지금 패드가 나와서 뭐 패드 1부터 제 어시스턴트 조감독처럼 패드를 들고 다니는데 국내에 촬영할 때마다 처음엔 그 굉장히 큰 8절지 뭐 A3 정도의 그 스케치북을 항상 들고 다녀서 지금도 갖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 기록하고 자료하고 사진 붙인 것도 있고 콘티도 있고 이미지샷도 그려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남겨놓으면 작업하는 데나 포트폴리오 도움이 될 것 같고 거창하게 포트폴리오를 위한 영상을 만들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본인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이 있으면 같이 만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 보통 영화계나 이런 CG를 한다는 이런 영화 관련 직종에 종사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인턴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런 인턴이라는 경우들이 스태프라든지 아니면 자질구레한 작업을 하는 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화계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인턴밖에 없다고 했을 때 내 인턴 일을 시작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게 뭐 영화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든 저도 회사를 되게 크게 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팀들이 뭐 제 후배나 제자나 직원들이 많이 차려서 저는 이제 제 작업실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슈퍼바이저 일만 하는 건데 저도 그 회사 할 때 인턴 뭐 2개월이든 3개월을 이제 다 했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생짜인 사람도 있었어요. 뭐 지금 당연히 뭐 학원도 다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난 이 옷에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사람인가를 좀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턴을 하든 아니면은 뭐 여기 뭐 어디든 비슷하겠지만 인맥으로 좀 많이 가잖아요. 뭐 채용 공고도 물론 있긴 하지만 당연히 인턴 그러면은 뭐 3개월 정도 인턴을 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해줘야 되는 좋아하고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요 뭐 컷 하나를 뭐 만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방법은 인턴밖에 없냐 그리고 뭐 자질해 뭐 이런 것만 시키냐 하는데 그거는 어디든 어쩔 수 없는 게 본인의 실력도 모르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장이나 팀장이나 실장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태도를 더 많이 보겠지 인턴 사원한테 큰 걸 바라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뭐 메인샷으로 이 그림을 잘 만들어야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태도라든가 어느 정도 그 실력을 나중에 쌓아서 뭐 그레이드가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인턴 말고 나중에 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는 사실 인맥으로 소개시켜 주는 것밖에 없고 아니면은 본인이 유튜브처럼 혼자 하는 프리랜서 방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길은 뭐 멀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인턴하는 거에서는 마음가짐은 이제 그런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은 사실 제가 희망하는 대학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원하는 직종에 대한 인턴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관련해서 자신의 자소서를 써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되게 되게 열정도 많고 내가 이 영화하는 거에 대한 태도가 다른 되게 좋은 고등학생이 감독님 밑에서 인턴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턴십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TO라든가 뭐 지금은 저 개인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인턴을 뽑겠죠 채용해서 왜냐면 경력자만 뽑을 수는 없으니까 경력자는 이제 이직을 하는 거고 뭐 페이에 대한 당연히 회사가 부담도 있을 거고 요즘은 그렇게 뭐 아는지 모르겠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편수가 줄긴 했어요.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줄고 재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팩트로 편수로 따지면 한 10분의 1 정도 줄었고 그러니까 200 몇십 편을 하던 이제 드라마 영화들이 지금은 이제 한 10분의 1로 줄었다. 2년 전에 비해 코로나 때도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그 인턴을 한다고 하면은 TO가 있는 공고 리쿠트인가 그런 데 아마 있을 거예요.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인턴을 뭐 인턴이라고 해야겠죠. 초반에 뭐 굉장히 오래됐긴 했지만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좀 그림을 되게 좋아해서 그림을 그렸고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본 이제 로버트 태권브의 김청기 감독님을 찾아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미국 애니메이션 하청하고 같이 협업하는 애니메이션 회사라는 회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라이트박스 만들어서 그림도 많이 그려봤고 그러다가 고2 때 이제 애니메이션 학과라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밖에 그때 애니메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인데 우리는 그렇게 썼죠. 아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미대를 가려고 준비해서 미술학원 다니고 이제 홍대를 갔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그래서 필드 나오기 전에는 저는 이제 CF 감독이나 애니메이션 감독을 좀 꿈을 꿨어요. 연출도 하고 뭐 어릴 때부터 컴퓨터 뭐 맥킨토시 그때 맥킨토시라고 하는데 애플을 IBM PC랑 호환기종으로 써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뭐 어떤 소프트웨어 익히고 컴퓨터에 익숙한 거는 좋아요. 어릴 때부터 하는 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림을 그렸고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창작이라는 것 때문에 대학교 가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이제 필드 나왔을 때
실무로 직접 컴퓨터 뭐 펜대 잡고 하던 시절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VFX 감독이나, 그러니까 저도 뭐 작년에 그 숏폼 드라마 한 8부작짜리 10분짜리를 한 아직 뭐 후반 작업 중인데 CG도 하고 있고 우리 팀들이 그 연출을 뭐 하나 했었어요. 결국에는 뭐 좀 늦지막하게 그렇게 됐는데, 뭐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도 직접 다 그리고 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시고 인턴 돼서도, 인턴 되고 나서 정사원 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IMF도 겪었었고, 뭐 코로나도 겪고, 뭐 리만 브러스, 별 뭐 다 있어요. 세계 경제적으로. 회사 접은 적도 있고, 돈 번 적도 있고, 근데 결국엔 제가 제일 옷에 맞고 좋아하는 거를 지금도 한다는 거하고, 남은 건 이제 옆에 동료들하고 지인들, 후배들, 선배들 같이 뭐 다른 스태프들이든 작가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사원 되는 거 목표는 아니니까 인턴 하다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편집하다가 나는 뭐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전혀 뭐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데, 인턴 생활은 열심히 하면 좋아요. 네, 목표는 정사원은 아니다. 네, 하여튼 저도 이렇게 와서 이제 어린 친구부터 그 필드에 나와 있는 사람이나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건 이제 처음이라서, 다른 대학교 뭐 이런 데 특강 정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관심들이 뭐 있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 때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거의 전무후무했다 했는데, 이런 쪽 관심들 갖고 일을 한다는 거 보고 많이 되게 놀랬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세대가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어느 문화든 뭐 이것저것, 뭐 저희 때도 뭐 이게 되게 획기적인 어떤 직업이었고, 뭐 누구는 돈도 뭐 번다 해서 뭐 했는데,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뭐 절대 뭐 이렇게 돈 못 벌고 그러지 않고, 더 난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 된다고 보고 있어서, 아까 저 친구 어떻게 뭐 방향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뭐 뭐든 자기 옷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보면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뭐 그 용어 좀 맞추느라고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용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좀 더 공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지루한데 들어줘서 고맙고요. 스크린이 조금 밝았으면 좋았는데 이게 햇빛 때문에 못 보여줘가지고, 나중에 혹시 도움될 뭐 상황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우범 선생님이나 저한테 얘기해 주면 알려드릴게요. 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현장 학습하면 더 좋겠죠. 인연이 돼서 촬영 현장 와서 어떻게 촬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뭐 업체 탐방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여기도 물론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런 분들이 어떤 플랜 짜고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지금은 뭐 많은 거 읽고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